안녕하세요. 앉으면 되죠? 전 프로파일러, 현 과학수사 요원 김진구입니다. 저는 07년 3월에 프로파일러 범죄 분석 요원 특채가 돼서 10여 년 정도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업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 한 5, 6년 정도는 과학수사대 CSI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때는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아니면 제보자들 같은 TV 프로그램에 나왔었던 적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미드가 많이 유행이잖아요. 뭐 저 때도 그런 유행했던 미드가 있었습니다. 엑스파일이라고. 거기에 주인공이 FBI 멀더 요원인데 그 멀더 요원처럼 되는 게 꿈이었어요. 거기서 멀더가 심리학과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에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고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프로파일러가 된 거죠.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로파일링은 FBI의 뭐 이분법적 분석으로 해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면 이런 사람일 것이고 그냥 지저분하게 해놓고 갔다면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이게 아주 모두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프로파일링이긴 하죠. 하지만 인간의 행동은 그렇게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자연스럽지 않은 이 무언가가 어떤 범죄와 연관이 되느냐를 보는 게 프로파일링이라고 할 수 있죠. 형사들이 일반적으로 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무언가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언론에서는 프로파일러가 활약을 해서 이 사건이 해결됐다라고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프로파일링은 왼손이다. 모든 오른손의 역할은 형사들, 다른 경찰관들, 다른 사법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모든 오른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프로파일러는 왼손의 역할을 한다. 왼손은 거들 뿐이지만 그 역할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가 하는 것은 범행과 관련된 질문을 하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취조의 과정일 수 있죠. 하지만 프로파일러는 그 사람에게 범죄와 관련된 질문을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힘들어하는 부분을 들어주는 거죠.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단지 들어줄 뿐인 거죠. 그리고 힘든 게 어떤 거냐 물어보고 그 다음 이야기는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 믿음을 준다기보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면담은 여기에 범죄자가 있고 여기에 이 범죄자의 자백을 받아야 되는 형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진술 녹화실 공간에 이 둘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가 이 범죄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으로 압박을 받는 사람은 이 형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형사는 내가 이 사람에게서 자백을 받아야 되는데 자백 안 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러는 이 과정을 이제 모니터합니다. 모든 과정을 모니터를 하고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조금만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에 대한 추궁을 하면 자백을 할 것 같다. 아주 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힘을 얻겠죠. 제가 예전에 연쇄 성범죄 사건을 분석을 했었는데 제가 분석한 보고서를 정말 2명의 형사에게밖에 안 드렸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형사가 제 보고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님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물어봤더니 야 이거 연쇄 성폭행 사건 수사하고 싶은 형사들은 다 갖고 있어. 그때 뭔가 기분 좋은 찌릿함을 느꼈죠. 내가 분석했었던 이 보고서가 형사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이 보고서가 퍼져서 많은 형사들이 봤구나. 정말 범인을 잡고 싶은데 내가 도움이 됐구나 라고 느꼈던 적이 있죠. 미래 사회에 인간의 행동을 아주 잘 분석하는 AI가 발달이 돼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모든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범죄자일 것을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계속 추적하면서 그 사람이 범행을 하기 직전에 검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범죄자일까요? 아니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이니까 범죄자가 아닐까요? 그럼
범행하기 직전에 검거를 하면 조금 그러니까 범행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럼 검거를 할까요? 아닌 거죠. 범죄 행동이 예측 가능한가, 인간의 행동이 예측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도 범죄 분석이라고 프로파일링이라는 업무를 하지만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당연히 프로파일러 그리고 인간 사회에는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그들을 범죄자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은 미래에도 또 다른 형태로 존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잔인한 장면을 잘 못 보는데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나요? 프로파일러는 현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영화의 잔인한 부분 못 보고 시체를 못 볼 것 같다 라고 하면 훨씬 더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시체를 못 본다, 무서운 장면을 못 본다, 그러면 다른 일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현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범죄 현장을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시체를 봐야 되는 사람인데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못 보겠다 라고 하면 다른 일 하시면 됩니다. 혹은 범죄 심리학자가 되시면 되죠. 학문적으로 범죄를 연구하고 진짜 현장은 보지 않지만 그 현장을 통해서 어떤 학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죄 심리학자가 되시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프로파일링도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나를 먼저 알아가는 과정이듯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이 화면, 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제일 힘든데 내가 여기서 힘든 거를 아무도 몰라주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했지 않느냐. 넌 거 다 알고 있다. 빨리 얘기해라. 그것만 물어보고 내가 40평생 동안 경찰서에 처음 와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처음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라니까요. 내가 힘든 걸 아시겠어요? 이 정도입니다.